자, 17일 공략주는 창 막판에 또 눌려버린, 또 거래가 오늘 좀 제한적으로 실린 SK 하이닉스 쪽의 기준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요. 투권 들면 변동이 지금 확대돼서 나오고 있는 LG화학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들여다볼 위치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자동차 쪽의 변동성 범위 조금 더 거래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흡하지만 DB하이텍 거래량 기준 좀 들여다보도록 하고, DB하이텍 그리고 휴마시스 이게 지금 투자 경고라서 휴마시스가 좀 쉽진 않아요. 지금 투자 경고라서. 지금 투자 경고인데 해제가 되지는 않았죠. 투자 경고 해제 뭐 이런 게 뜨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2월 11일 그 다음에 없어요. 투자 경고 해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휴마시스는 아쉽더라도 좀 배제를 해놓은 상태에서 기준을 잡고요. 카카오게임즈도 사실은 거래량이 더 터져야 돼요. 거래가 없었습니다. LG화학의 거래가 없는 게 아쉽고, SK 하이닉스의 거래가 없고, LG화학의 거래가 없어요. 지금 미국 쪽이 약밥으로 이제 돌려놨고, 유럽 쪽도 이제 보합의 혼조세인데, 중요한 부분은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주력 기준에 주력주 기준의 흐름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실적주 기준에서 흐름인데, 실적주 기준의 흐름이라서. 근데 문제는 시장 전체의 흐름이 기대하는 것만큼 뭐 어마어마한 탄력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아시아가 조금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는 돌리는 흐름은 뭐 상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수의 흐름은 근데 그거는 이제 주도주에서 움직임이 나올 거고, 변동성 종목에 있어서 오늘 뭐 위메이드도 거래량이 상당합니다만 좀 제한적인 거래를 가지고 가격 반발력만 줬단 말이에요. 신뢰도가 더 쌓이려면 거래가 더 월등히 좀 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종목을 새롭게 들여다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시간의 거래를 같이 놓고 보는 것도 방법의 기준이 돼요. 시간의 거래 기준에서는 이제 주요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상승률이 아니고 이제 거래 대금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이제 거래 대금이 수반되고 강세를 띈 종목군이 있느냐. 그러니까 인터파크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5천억이 안 돼요. 아쉽게도 시가총액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망설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휴마시스는 투자 경고이기 때문에 개별주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는 쪽 기준을 잡고, SD바이오도 일단은 거래가 이제 굉장히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히 터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시간에서 밋밋하죠, 사실은.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꼬리가 좀 달리는 변동성의 흐름이었는데, 여기도 장중의 변동성이 나와서 다시금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모를까. 그러니까 현대바이오 쪽 정도가 그나마도 1,000억대의 거래대금, 앞전에 이제 1,600만 주 곱하기 7, 그럼 1,200만 주, 최소 이제 1,000만 주에서 1,200만 주 정도 현대바이오에서 변동성이 실려주면,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실려주고 움직임이 나오면, 그럼 이쪽의 변동성은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는 10% 등락 범위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단키트 쪽에 이제 휴마시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좀 공격적으로 보시면 이제 1,000만 주인데, 보수적으로 보시면 1,200만 주는 설정이 돼야 됩니다. 직전의 변동성 기준. 그 이제 휴마시스가 그런 상태라면은 수젠텍 3,000억짜리를 기준 잡긴 그렇고, PHC 같은 경우에도 1,782억짜리 변동성을 설정해서 들여다보기는 참 애매하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여기의 기준을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거래 대금이 평상시에 얼마예요? 지금 뭐 138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 내에서 우리 계산 방법, 윤정도의 계산 방법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거래량 그리고 매수자량 12만 1000주 이렇게 하면 이제 합산해서 17만 주, 뭐 18만 주, 그럼 6만 주 정도를 기준을 잡고 18만 주 나누기 3을 잡거든요. 그럼 동시효과에 6만 주가 체결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럼 6만 주가 체결되면은 그 6만 주를 동시효과 6만 주를 1% 기준으로 잡아요. 그러면 마감 때까지 6만 주 곱하기 100, 600만 주의 거래량이 실릴 수 있다. 3천억 원대의 거래량이 실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더 보수적으로 잡는 거고 공격적으로 잡게 되면은 500만 주 정도의 기준에서 3천억 원의 거래대금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죠. 최근 거래일에 600만 주 터진 거래량이 있었느냐 했을 때 최근에는 없었고 요 재작년 12월 뭐 이런 기준에서 터져준 적은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은 500만 주 정도 수준에서의 솔루스 첨단 소재 500만 주 정도에서의 거래량 그리고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설정 범위로 뭐 공시가 나왔다라든가 그죠? IR 그 개최 공시 그리고 2월 15일 기준에 그다음에 연결 재무제표 이런 건 2월 9일 날 이미 노출이 돼 있던 거고요. 그래서 뭐 16일 16시 4시에 IR을 진행을 했고 뭐 IR에서 내용이 뭐 긍정적인 게 나왔나요? 어떤 뉴스 내용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공정공시 내용이 아닌 공정공시 내용이 아닌 나머지 부분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지금 현재 흐름은 주가 흐름이 심리적인 면에 의해서 보도 자료나 뭐 뉴스 내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내일 어쨌건 메이저가 이 부분을 주도해 나가면 뭐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경제에서 이제 뉴스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해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이제 IR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테슬라를 이제 직접 뚫어가지고 납품이 시작이 됐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2차 전지용 동박 전지박을 납품하는데 이제 성공했다. 그 내용의 기사 내용이 이제 5시 2분에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것을 메이저들이 이제 내일 인정을 해주느냐. 그렇게 해서 그 뉴스 뜨고 한 방에 이제 들어 올리는 건데 이게 메이저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내용이냐. 그 기준을 좀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내가 그 전에 사놨네 뭐 했네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은 솔루스 첨단 소재가 PBR이 7배입니다. PBR이 7배예요. 컨센서스 기준으로 이번에 이제 실적이 나온 상태잖아요. 영업이익이 얼마? 20억에 흑자 1억 전환돼 있는 뭐 올해부터는 충분한 360억의 순이익을 낼 거다. 내년에 전망치 800억이고 글쎄 IR 이후에 또 테슬라 직접 뚫은 부분에 대해서 그 실적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고 해도 일단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이 잡힐까요? 일단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메이저들이 참여를 하고 실적 전망치 부분은 계속 상향이 돼서 나오는 게 맞고 메이저들이 계속 참여를 하고 뭐 이런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의 흐름이 된다면 그렇다면 뭐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내일 어찌됐건 뭐 내일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뭐 비중을 어떻게 설정을 할지 단기의 그 관점에서 비중을 설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이상의 범위에서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을지 하여간에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추가적으로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슈 부분과 함께 어찌됐건 상한가 기준의 설정 범위가 진행이 돼 있는 거고 시간에서 그리고 그것이 평상시 거래량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개별 매매 정도 수준뿐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 같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시간의 잔량과 결제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는 대략 5만 주 정도의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면 솔루스 첨단 소재를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고 양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본다. 현대바이오는 이제 보험 성향의 기준도 있는 거예요. 보험 성향의 기준도 있고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제 이슈 부분에 대해서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뜨리면은 그럼 뭐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고 강세 기준을 연출한다면 1조 이상짜리의 특이한 케이스는 15%까지는 따라붙는다 했어요. 다만 평상시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하면서 대처하는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의 종목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위메이드 뭐 0.74 정도 크게 의미는 없고 오늘 스코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잘 드렸고 또 방안에서 뭐 차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기술 투자의 주봉으로 놓고 보면 장악형이 형성돼 있지만 거래가 월등히 시켜야 신뢰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막연하게 뭐 NHN 벅스가 추가 강세를 띨 것이다 이거는 말이 안 돼. 보도자료를 통한 흐름에 그다음에 상한가 이후에 거래량 거래대금은 제한적인 상한가 때 기준 잡아서 더 크게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의 기준을 잡고요. 메이저 쪽에 이제 뭐 흐름, 대형주 쪽의 흐름 그 범위에서 거래대금이 오늘 충분했던 또 프로그램 쪽의 수급 연동폭이 충분했던 이런 쪽을 같이 들여다보더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쪽, 요 정도에서만 놓고 볼게요. 하이루닉 시가총액 안 되죠. SD 바이오 센서가 2.91%인데 이쪽도 거래대금이 너무 급격히 줄어져 있다라는 거고 일동제약도 일단 이제 현대바이오하고 묶음으로 같이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냐 일동제약이냐 했을 때 일단 우리는 현대바이오의 설정 범위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녹십자 MS도 제한적으로 보고 또 비덴트도 이제 오늘 뭐 아쉽지만 잘라냈는데 17,000원 위쪽 범위에 잘라냈는데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뭐 이왕이면 수급 범위가 개선된 쪽의 흐름이 나와야죠. 인터파크는 아닌 것 같고 현재 개별 매매 기준 상관없습니다만 내일장 공략주의 편입 기준으로 설정하는 거는 그건 조금 심사숙고를 해보자 조금 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종목에서 노출을 하나 해드릴 건데 일단은 뭐 현재 기준의 DB 하이텍이죠. DB 하이텍 오늘의 흐름이 내일은 눌림목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300만 주의 기준 좀 보수적으로 좀 그렇게 높게 공격적이면 이제 덜 거래가 덜 실리더라도 들여다보고 설정 범위를 가져갈 텐데 210만 주, 200만 주, 200만 주 좀 현실적으로 갈까요 그냥? 현실적으로 210만 주, 250만 주, 250만 주만 돼도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대금 최상위가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가 어떻게 됐어요?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 그러니까 거래대금 20까지 올라오려면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이 얼마 되는지 죄송합니다. 거래대금 지금 뭐 정신이 좀 없어요. 1,200억만 넘겨도 지금 거래대금 10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2,000억 넘기면은 10위 안에 들어오고 지금 왜 좀 횡설수설하죠. 제가 지금 좀 죄송합니다. 2,000억 넘으면 10위 안에 들어오고 뭐 1,500억만 넘겨도 될 것 같아요. 1,200억은 조금 그렇고 1,500억 기준 잡아서 DB하이텍 200만 주만 터져줘도 변동성의 기준이 시가 대비해서 뭐 10%에 달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시가총액 3조짜리 종목에 그리고 뭐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볼까요?
하이닉스 그다음에 LG화학 700만 주씩 거래 터졌었으니까 그 기준 이번에 고점 70만 주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렇게 그러면 그다음 DB하이텍은 최근 기준에 뭐 218만 주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200만 주만 터져도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는 시간의 상한가기 때문에 갭상승이 일단 나온단 말이죠. 그 갭상승 감안해서 1200만 주, 500만 주. 그리고 현대바이오의 경우도 이렇다면 이제 좀 공격적으로 보수적이면 1200만 주인데 이렇게 여기까지. 자, 2월 17일에 관심 종목의 기준은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했다. 2월 17일 그렇게 해서 명확한 거는 추세 매매를 할 거냐 변동성 매매를 할 거냐 그 기준만 명확히 잘 잡자. 예, 안녕하세요 시은알배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다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약속드렸던 동영상 2시간짜리 교육 자료 올려드릴 겁니다. 교육의 힘 상상상 출석 체크해 주시는 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힘 상상상 교육의 힘 상상상 그렇게 하고 15번째 방은 내일부터 해서 폐쇄를 해서 인원을 내보내기를 할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교육의 힘 상상상 얼른 그렇게 해서 능동적이신 방에 내일장 공략주와 교육 자료 올려드립니다. 교육 자료는 2시간짜리 동영상 교육 자료예요. 어떤 거냐고요? 그것도 또 보여드려야 되죠. 뭐 사실상 새로 생긴 방 아니면은 새로 생긴 방이 아니면 상상 뭐 교육의 힘 이렇게 해주시고 동영상 교육 자료까지 받아야 된다. 뭐 새로 생겼던 나중에 생겼던 나는 동영상 교육 자료를 받아야 된다. 맨날 받는 거지만 재밌다. 또 받고 싶다. 똑같은 거지만 그러신 케이스 빼고는 여기 보시면 이제 상승 장악형이나 이런 부분도 다 설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설명을 들으시고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그래서 이게 한 2시간 분량이 돼요. 교육의 힘 상상상 내일장 공략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뭐 오늘까지는 출석 체크하는 방에 다 올려드릴게요. 그냥 교육의 힘 상상상 교육의 힘 상상상 그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무료방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힘 상상상 이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 교육의 힘 상상상 우리 이제 VIP 방에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미 벌써 이제 올려드렸죠. 교육의 힘 상상상 VVIP 방에는 아직 출근들 안 하셨네요. 5번째 방에 교육의 힘 상상상 윤태한 선생님 또 03번 방에 03번 방이 좀 능동적이시네요. 토마토 선생님부터 해서 교육의 힘 상상상 오케이 또 교육의 힘 상상상 04번 방에서도 동영상은 다 올려드릴게요. 동영상은 교육의 힘 상상상 제가 지금 50견이 왔는데 50견이 올 만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마우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우스 쓰는 범위 6번째 방 오늘 오픈한 6번째 방에서도 교육의 힘 상상상 또 이데일리 방에 있어서도 교육의 힘 상상상 뭐 이렇게 되면은 거의 모든 방에서 그죠? 6개 방 총 8개 방이 있으니까 6개 방 그리고 5번 방 감사합니다 올려주셨고 이 순차적으로 동영상은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염두에 두시고 교육의 힘 상상상 8개 방에서 6개 방 그리고 1번 방 2번 방도 호응이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1번 방 2번 방의 경우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폐쇄한다. 1번 방 2번 방의 경우는
조만간에 폐쇄를 해서 6개 방으로 이제 좀 압축을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 일단 이 자료 올려드린 거는 이제 차분히 동영상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방에 먼저 이제 전부 다 올라갔고요. 그리고 VIP방 일단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장중에 저 변동 종목군들의 전략 부분을 동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요. 우리 VVIP 방에서도 또 푸르니망 선생님께서 교육의 힘 상상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려드렸는데 아까 아이고 깜빡했다. 그렇게 하고 약 300여 분 정도가 이제 유료 회원으로 같이 가시고 계시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합류하셔서 제가 판단할 때는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좋은 장애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이 좋은 장애 함께 하셔서 수익 범위를 같이 가져가셔야죠. 지금 그 시장에 대해서 시황은 오늘 좀 짧게 얘기할게요. 시황 짧게 얘기해 드릴 건데 먼저 이제 이것만 놓고 한번 봐보세요. 잘 보시면 오늘 기준에 뭐 여기서부터 시황부터 그냥 쭉 훑어내릴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황을 설정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장의 강한 반등 탄력이 솔직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한적일 수 있냐면 일단은 다 같이 올라가기 힘들 수 있어요. 가는 친구들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는 친구들만 갈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낙폭과대주라고 해서 다 같이 가는 건 아니다. 낙폭과대주이기 때문에 거품이 깨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못 갈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보시면 빨리빨리 넘길게요. 시황.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에이 거짓말쟁이들. 진짜 뻥쟁이들. 겁쟁이들.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오는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응?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다시 불거졌나? 응? 다시 불거졌어요? 아닌데. 그리고 지금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3.8% 증가해서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어요. 소매 판매가. 경기가 좋아지니까 소매 판매가 증가했지. 수입 물가도 2% 증가해서 월가를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긴축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긴축을. 좀 더 강도 있게 긴축을 단행할 수 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는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죠.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형성되는 그런 내용은 일단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그 물가가 조금 더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보다 조금 더 가파르기 때문에 그것만 조절을 좀 해주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미국의 선물은 0.6% 기술주에서 낙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의 경우도 하락으로 주요 국가들이 반전돼 있어요. 닥스가 0.27, 영국의 FTSE가 0.45, 프랑스 까크가 0.36 그렇게 해서 밀리고 유로스탁 50이 0.31 밀리고 있어요. 자,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위험 부각이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윤정두가 계속 양치기 소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에도 그것 때문에 조정받았다 하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미국장은 강세를 띄다가 결국은 또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우리나라 개장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해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전쟁이 임박돼 있으니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해라. 아니면 비행기 값 줄 거야 이것들이 말이야. 그냥 막 그냥 주나 그렇게 되면 잘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금요일 날 우리나라 개장 전에 그 얘기가 나왔고 금요일 날 우리나라는 0.2%로 낙폭이 좀 축소돼 있었는데 일본이 개장을 안 했다니까요. 응? 일본이 증시를 안 열었어요. 우리나라만 외롭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다시 이제 좀 미끄러지면서 종가가 좀 많이 내려갔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우크라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네, 그거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됐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장이 계속 깨져 내려가는 거 그거는 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금요일 날 야간 방송 때 딱 보니 미국장이 강세를 떼요. 그래서 윤정도 악을 쓰고 보셨죠? 아닌 건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정으로 끝났어. 그럼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잘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어떤 거를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긴장이 고조돼서 조정이었다면은 금요일 날 개장 초부터 개파락이 나오고 계속 미끄러져 있었어요.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플러스였다니까요. 미국장이 월요일에도 마찬가지. 긴장이 완화됐다 해서 올라간 폭이 이것도 제한적이에요. 이것도 어찌됐건 이 부분의 시장 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어찌됐건 완화됐다? 아이 그럼 박수 치고 좋아. 완화됐다는데 오늘 왜 빠져? 아이 참나 진짜 지표 때문에 빠지는 거 또 빠지기만 하면 이런저런 명분 갖다 붙이는데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의 흐름 윤정도는 이미 올해 들어서도 바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뭐 악을 쓰고 떠들고 지금 뭐 조정이 어쩌고 뭐 다 해도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윤정도는 이미 금리, 환율, 채권 수익률, 채권 수익률 또 원자재 가격까지 CRB까지 전부 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 드린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뭐 금리가 어때요? 채권 금리가 어때요? 뭐 환율이 어때요? 뭐가 어때요? 다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사실상 뭐라 그랬어요? 이런 그 PPI 생산자 물가지수 또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부분의 추이 부분과 실질 경제 지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잘 보시면은요. 일단 어찌됐든 오늘 기준에서 지표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1월 소매 판매가 3.8% 증가했다. 10개월 만에 최대래. 소매 판매가 증가했대. 그러면 첫 번째로 얘기 나오는 게 소매 판매 증가했는데 시장에 약세가 나와. 그러면 아이고 긴축에 대한 우려감 이렇게 얘기한다고. 만약에 시장이 강세를 띠면 경기가 좋으니까 뭐 어찌됐건 이렇게 나오고 결과론적인 해석이에요. 내일 아침에 돼서 시장 풀었으면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또 나와. 그러고 나서 아이고 뭐 경기가 좋아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알려져 있었잖아. 소매 판매가 늘어났어. 그럼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만약에 지금 상태로 지수가 밀려 내려가면은 결론은 아이고 이번엔 또 긴축인 거야. 아이고 금리를 또 가파르게 올리겠네. 이렇게 결론적으로요. 어찌됐건 미국장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12월 24일 날 106, 131, 212. 106, 131, 212. 여기는 이제 수치상으로 마이너스 6. 그리고 131이니까 마이너스 13. 210이었나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30. 뭐 들어 올려진 게 월등히 크니까 변동도 컸겠죠. 그리고 독일이 12월 24일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012포인트일 때 그때 상승률이 46%. 거의 빠진 게 없죠. 그럼 얘네는 46. 얘는 51. 우리나라는 얼마? 53. 그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빠진 거. 미국이야 원체 많이 올라갔고, 그죠? 미국이야 원체 많이 올라간 상태의 흐름이고 좀 이따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독일은 빠진 게 없어요 사실은. 아 우크라이나 어쩌고 나발을 해도 결국은 뭐 전쟁을 하고 뭐 하면은 실질적으로 전쟁 당사국이 유럽이잖아. 근데 독일은 빠진 게 없다니까. 3포인트 마이너스? 단순 수치로 놓고 보면 오히려 일본이 7포인트, 7%, 우리나라가 14%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졌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결론은 감흥이 없죠. 차트 보시면 돼요. 차트 보시면 자 다우지수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이게 조정받은 거야? 2월 달에 뭐 전쟁 당장 날 것처럼 난리를 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기들이 주식 전문가인지 전쟁 전문가인지 떠들어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결론은요. 시장은 빠진 게 없더라요 사실은. 시장 빠진 게 있어요? 보실래요? 없잖아. 여기까지 미끄러져 내려왔던 흐름이었잖아요. 장대 음봉으로. 그 1월 달에 어찌됐건 1월 달에 다 돌려서 2월 달에 추가적으로 전쟁이 나니 안 나니 뭐 엄한 소리 나왔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요 위치야 지금. 어제와 반등 줬다 할지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미끄러져 내려온 그 흐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S&P 500 지수도. 지금의 흐름이 솔직히 시장이 뭐 폭락의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아닌데 왜 자꾸 우겨? 내가 힘들다고 왜 내가 힘들다고 왜 시장을 왜곡시키냐고. 내가 공부 안 했다고 왜 시장에 대한 흐름을 객관적이지 않은 흐름으로 기준을 잡냐고. 독일 봐봐요.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씀도 못 하실 걸? 남 핑계만 댈 걸? 옆집 갔더니 그렇다는데 윤정도 쟤만 이상한 소리해 그러면서 우리 방에서 가장 이제 그 혼을 많이 내시는 경우 중에 하나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말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윤정도를 혼내시는데 아니 옆방 가면은 말이야 시장의 고점이란 말이야. 하락 내지는 횡보니까 말이야. 다 팔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 단타 치고 저 현금 비중 늘려 단타 치고 그러라는데 왜 종목을 갖고 가라 그러냐고.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근 어제까지도 뭘 봤어? 21개 업종에서 시장 대비 올라온 업종은 3개뿐이 없다.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기준에서 시장 대비 상승이 나온 거는 대형주,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들어오는 대형주뿐이 없다. 시장 어제 기준에 36% 오를 때 44% 오른 대형주뿐이 없다. 100개 종목, 딱 100개. 시가총액 비중 70%. 그리고 나머지는 중형주 101위부터 300위. 300일부터 소형주 걔네들은 시장 대비 월등히 마이너스예요. 근데 뭘 횡보하고 하락한다고 종목을 팔아. 주력주를 왜 팔아. 팔아가지고 왜 위메이드 사게? 팔아가지고 컴투스 홀딩스 사시게? 한번 뒤에 보여드릴 테니까 봅시다. 시장이 미국 선물이나 유럽이 흔들리기 전에 팍스경제TV에서 벌써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 VVIP 방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V자형 반등을 낙폭과대주에서 기대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깨진 이유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나 혹은 긴축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깨졌습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거품이 허벌나게 껴있었으니까 깨진 거지. 농담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 뭐 하이닉스는 안 깨져 그러면? 안 깨졌잖아. 그런데 그 우려감 때문에 다른 건 안 깨져? 다른 거 안 깨졌잖아. 우리 주력주는 덜 깨졌잖아. 오히려 상승한 종목이 나오잖아요. 유럽이 빠졌냐고.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난리 났다며. 그럼 실당사자냐. 실당사자. 깨졌냐고. 미국장 보니까 깨져 있으니까? 미국장 보니까 깨졌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깨졌나 지금? 1월에 음봉의 절반을 돌려놓고 있는 흐름 속에서 유럽은요. 뭐가 문제예요 얘네가. 뻥쟁이들. 거짓말쟁이들.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의 흐름은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빠진 게 사실은 눈뜨기로는 맨날 뭐 많이 빠진 것 같고 하지만 실제 눈으로 보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 그 퍼센테이지 기준에서도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밀리긴 했지만 1월 저점을 깨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안 왔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오히려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더 깨진 이유, 우리나라가 더 깨진 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윤정도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계속 쏴댔잖아요. 선거 앞두고 있어서 이제 하여간에 7차례 쏘고 그거 이외에는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더 밀릴 이유는 없었어요. 뭐 환율이 뭐 환율이 1,200원이 뭐 어쨌다고 원화의 가치가 훼손된다 하면은 최소 1,300원 이상이 훼손이 돼야 되겠죠. 그 기준을 놓고 보셔야죠. 결론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까지 지수의 흐름은 그렇게까지 버겁지 않은 상태의 흐름이었다. 시가총액 그 1위부터 100위까지의 기준이죠.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의 기준의 종목군들이 대형주입니다. 시가총액 비중의 70%입니다. 그들의 흐름이 전일 그 기준에 방송 온 거 보시면 전일 기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일 기준의 시장이 이제 독일 자 한번 보십시다. 전일 기준에 독일이 40%, 일본이 41%, 우리나라가 36%.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3012포인트일 때 12월 24일 감안하면은 독일은 수치상 6% 빠진 거고 일본은 수치상 10% 빠진 거고 우리나라는 수치상 17% 빠진 거였거든요. 응? 전일 종가 기준이. 그런데 이 상태에서 유가증권 시장을 보면은 2015년 종가가 금리를 첫 번째 올린 거죠. 최근에 2015년이면은 금리 맨 처음 올릴 때 2004년 6월로 따지면은 11년 6개월 만이고 마지막 금리 올린 거 2006년 6월로 잡으면은 9년 6개월 만입니다. 그때부터를 스타트로 잡아서 36.47% 시장 올라와 있을 때 전체 업종 보시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뭐라 그랬어요? 대형주는 시가총액 100위까지. 예전에는 자기 자본 100위까지. 그 대형주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 기준. 대형주의 기준에서의 시장 대비 올라와 있잖아요. 얘만 유일하게. 근데 나머지는요. 전부 깨져 있어. 시장은요. 박살이야. 이런 종목을 황금 대바닥주라고 갖고 가는 사람들이 난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은 몰라서 이런 거 사세요. 황금 대바닥주 사세요 하니까 갖고 갔겠지만은 윤정도로서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증권 이런 거 갖고 계시면 아이고 그래도 플러스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냐고. 시장 대비 올라오지를 못했는데. 시장 수익률도 안 나오는데 주식을 하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안 되죠. 그럼 시장 수익률을 넘긴다. 시장이 강할 것이다. 시장이 강세를 띈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시장이 뭐 맹목적으로 강해 아니죠. 시장이 강할 수 있는 거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 상태이다. 끝. 세 개 업종만 시장 대비 강합니다. 비금속 광물 시가총액 비중 0.94%. 의미가 없어요. 의약품 무지하게 강한 것 같죠? 시장 대비 고점 대비 40% 빠져 있습니다. 거품이었다는 거죠. 되돌릴 수 있을까? 못 돌린다는 거죠. 셀트리온이 60%씩 빠져 있죠. 되돌릴 수 있을까? 분식회계를 떠나서 실적이 안 나와요. 실적 나온 거에 대해서 사상 최대치 실적 개뿔이나 그런데 저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버거운 거죠. 의약품은 원래 성장성이 프리미엄. 그러니까 그거 다 포함해서 35년 주식한 윤정도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셀트리온 매매 안 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 안 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매매 안 했어? 다 매매하고 다 수익 내고 나올 땐 낄끼 뺄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야지.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는 없잖아요.
없어. 전기전자업종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산업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전기전자업종 좀 이따 또 보겠지만은 이거 유가증권 시장 대비 대형주가 시가총액 100위가 이렇게 오른 거고,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는 못 올랐다. 근데 시장이 횡보 내지는 하락일 때는 대형주 팔아서 중소형주 사라고? 말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런 것만 제대로 인식을 하세요.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거 정보가 많이 접해질 수 있는 시대, 이런 시대에서는 진짜 그래라는 고개가 깨우뚱거리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도 그걸 제대로 인지를 못해요. 독주, 위스키를 마실 때 옛날에 저 아주 어릴 때 위스키를 마시면 뭐 우유를 주기도 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주를 마실 때 우유를 마시면 좋다, 나쁘다. 의견이 다 틀려. 뭐가 답인지도 저도 몰라요. 막연히 잘못 알려진 게 많아. 그러니까 뭐 우리 시장의 기준에서는 외국인이 오늘 사서 올라서 틀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요. 외국인이 오늘 사서 올랐대. 틀린 건 아니지만 외국인이 한 명이야? 물론 합쳐서 얘기하겠지. 근데 외국인이 팔 때는 시장이 빠지나? 거짓말쟁이들. 외국인 팔 때 시장 오른 거 보여드릴게요. 안 그러면 내가 거짓말쟁이 되니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야 뭐 여러분들이 믿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뭐 그냥 그냥 프루덴셜 강연해 볼까요? 그냥 외국인이 팔면 밀리고 외국인이 사야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이게 역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사고 판 흔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해보세요. IMF 때 동남아 외환 위기로 시장이 빠지는데 외국인이 샀어. 지분이 늘어났어. 그럼 여러분들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야. 응? 옆집에 에디슨 형, 토마스 형은 그냥 기타 외국인인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국인들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예요. 적격 자격을 득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그들이 사는데 바보냐고. 시장이 동남아 외환 위기로 깨지고 있는데 아니 누가 뭐 하려고 위에서 사냐고. 떨어지는 물량 사면 되지. 거기다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고 노무현 대통령도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다. 얼마 올랐게? 참나. 2005년도 831 부동산 대차가기 전에 윤정도 머릿속에 다 있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실제 매매를 하고 실제 대형주유제 지수를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냥 방송 나서 개잡주 갖고 나와서 말장난하고 상한가 먹었죠 이러는 애들하고는 다르잖아. 그럼 맨날 잊어먹는 거야. 걔는 맨날 거짓말만 했으니까. 실질 매매에서 수익이 난 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다 머릿속에 있다 보니 저때 조선주 갖고 있고 그 호황이다 보니 시장이 외국인이 파는데 어떻게 가지? 그런 걸 다 따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사? 기관이 샀어. 그럼 기관 돈은 누구야? 기관이 지들이 땅 파고 돈이 나와? 아니죠. 어디서 나와요? 주식형 펀드 수택액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얼마? 8조에서 74조. 얼마 증가한 거? 66조. 외국인은요 55조를 내다 팝니다. 왜? 미친 듯이 사주는데 땡큐 하지. 그럼 외국인들 밑으로 집어 던질까? 미쳤어? 위로 사지? 위로 그냥 걸어만 놔도 사가는데? 그렇다고 외국인이 무조건 일방향으로 팔았냐? 아니지. 시장이 좋으니까 외국인 펀드에도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 밑에서 산 거 팔고, 새로 들어온 돈은 위에서 사고. 근데 사는 돈이 적었다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수탁액 잔고가 8조에서 74조, 66조 증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증가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네. 왜? 황우석 교수 막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평화상이 아닌 실질 기술적인 부분에서 황우석 교수가 노벨상 타게 생겼다고 그거를 마케팅을 할 시절이란 말이에요. 금융당국은 뒷짐지고 있고 조화제약 42배, 산성 PNC 57배 올랐다고 네이버에 우측 상단 기사가 하루 종일 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제재를 안 해. 왜? 정부가 그렇게 가겠다는데 왜? 그렇게 해서 가입한 펀드가 얼마 됐게 25% 수익인가 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더니 순위에도 없던 증권사인 미래에셋이 야 2년 동안 우리 펀드 수익률이 얼마다 뭐 이렇게
공격적인 광고를 해요. 모든 돈이 미래에셋에 모여. 그래서 순위에도 없던 미래에셋이 마케팅 잘하고 운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마케팅 잘하고 아니라 운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마케팅 잘해서 금융당국이 뒷짐지면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그렇게 되면서 아니 삼성 뭐 바보들이야 가장 뛰어난 5대 증권사의 메이저들의 그들이 다 바보였을까요? 증권사 직원분들이 임직원분들이 변방에 있던 쪽이 막 튀어나오더니 한 3년 4년 사이에 모든 자금을 독식해버려. 어찌됐건 그 흐름과 추가적으로 4대 연금 연기금이라는 건 75가지가 있어요. 대략 그중에서 4대 연금이 자주우지하죠. 그중에서 국민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을 증가시켜라. 사학연금도 하버드 대학도 주식을 하니까 사학연금도 돈 벌어야죠. 그게 정부 정책이었어요. 외국인이 내리 팔아. 이런 자료가 어디서 훔쳐올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증권사는 이런 보고서를 내질 않아. NH투자증권 H2S에서 그대로 캡처해서 직원분들 시켜서 10거래일 이상 연속 순매도한 거, 10거래일 이상 연속 순매수한 거, 그 시기를 동그라미를 쳐라. 그렇게 해서 쳐놓은 거예요, 저게. 내리 팔아. 근데 올라가. 기관은요, 내리사. 기관 바보야? 기관 내리사면서도 계속 갔는데 돈이 이쪽이 더 많이 들어온 거지. 주식형 펀드 스택 잔고 이게 2008년도 프루덴셜 증권 임직원 교육 강의 자료예요. 방송 원고이자. 이게 윤정두인 거요. 아까 보니까 2+1 3개월에 1,100만 원인가요? 맞습니다. 오늘 이벤트 해드릴게. 3+2 해드릴 테니까 전화 다 하시고 내일부터 제대로 된 멘토와 제대로 가서 수익 내세요.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시기가 위험해요. 이제 반등 한번 탁 나오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된 폭등 나오겠네. 또 한쪽에서 긴축이 있는데 폭등이 나오겠냐. 정립을 못해. 시장은 무조건 강세를 띨 겁니다. 아까 미국장 유럽장 안 봤어요? 그들이 빠졌어요? 강세 추세 그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일봉입니다. 그리고 주봉이에요. 10월 이후에 하이닉스의 주봉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주봉이나 거의 비슷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상승장악 확인형 이후에 거래대금 실리는 거 보세요. 거래대금으로 보면 더 월등하겠죠.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주가가 견인된 모양새.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뚫은 모양새. 월봉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장악형 장악 확인형. 근데 그거는 뭐예요? 사실 수급의 힘을 놓고 보는 거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국 기관이 샀느냐를 보는 거고 미국에서는 윤정두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1조를 샀다고 해서 미국에서 엄마? 외국인 윤정두가 1조를 샀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나? 안 하죠. 그래서 그들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을 봅니다. 거래대금을 봅니다. 거래대금을. 시젠이 10,000원 할 때 1,000만 주면 1,000억이에요. 시젠이 10,000원 할 때 1,000만 주면 1,000억입니다. 시젠이 30만 원까지 치고 올라갈 때 1,000만 주면요 3조예요. 그런 거래대금 터졌냐? 2조 3천억 때까지 터졌어. 2조 3천억. 시젠이 2020년 7월 달에. 근데 똑같은 1,000만 주로 봐. 10,000원일 때 1,000억인데 30만 원 훌쩍 넘길 때 3조인데 똑같이 1,000만 주로 보냐고. 그러니까 파란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 거는 윤정두한테 맡기란 말이에요. 신라젠 같은 종목에서 수익 다 잡아내고 거래대금 딱 죽는 순간 안 쳐다봐. 그럼 오늘 그 전략 잡아들 똑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사상 최대치 흐름과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보다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이상 더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128조, 하이닉스가 95조야. 33조가 높아. 아무리 지정학적 리스크의 할인 요인을 받아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장난치나.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당 국가예요. 그잖아요. 유학 가서 우리나라 놀러 가자. 한국 놀러 가자. 30년 전에.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싫어. 니네 나라 대통령 군인이잖아. 전쟁하면 나 어떻게 도망가냐? 뗏목 타고 태평양을 향해서 가야 되나? 도망다닌다니까 애들이 안 오고 한국 가자 그러면 농담해라.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도 반영이 돼요. 근데 너무 심하게 반영되는 건 아니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이닉스의 기준에서 이 실적 범위 대비해서 시가총액 너무 과하게 저평가라는 거고, 2월 여기 지금 없는데 어제 것 봅시다. 2월 3일 날 컨센서스가 무지하게 쏟아져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그 1월 28일 날 하이닉스가 IR을 합니다. 그죠? 1월 28일 날 IR을 해야만, 그래야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실적 전망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추정치는 애널리스트가 잡아낼 수 있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의 전망치는요, 그들이 예측 범위를 가져갈 수 없어. 왜냐하면 고정거래처 가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응? 시장에서는 반도체 디램 현물 가격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아니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슨 뭐 반도체 디램 찍어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반도체 사주세요, 성냥팔이 소녀야? 아니잖아요. 그죠? 그 결론적으로 반도체 디램 고정 거래처의 가격이 중요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예? 얼마나 주문했는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얼마나 주문했는지 알면 그 회사의 올해 전략이 노출이 되면, 경쟁 업체에 노출되면 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호 비밀을 가져가는 겁니다.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글씨 작아서 안 보이시죠? 1월 28일 날 IR을 하고, 그리고 2월 3일부터 컨센서스를 상향하는데, 분기 올해 순이익이 10조 3천억에서 11조 8천억, 1조 5천억이 준 거예요. 1조 5천억에 대한, 농담하는 게 아니라 1조 5천억에 대한 PL 10배를 해주면 15조입니다. 지금 대비 15조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전망치가 그렇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에. 그럼 얼마? 2%. 20%. 15조면은. 응? 15조면은 거의 20%, 15%, 20%. 96조니까 15조면 얼마예요? 그러면 16%, 17%? 2만 원 가까이 되나요? 응? 이번에 올린 실적만 가지고도. 내년에 14조 4천억인데 추가 상향된다고 치고 15조라고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조라고 내년에 한다면, 그렇다면은 150조 대비해서의 시가총액 150조 대비해서의 PER 10배면은, 그러니까 15조 대비해서의 PER 10배면 150조 시가총액이 72,800원이면 얼마? 20만 원 올라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 아니 그러면 대표님, 아니면 우리 머슴, 잘난 머슴 윤정두야, 여기 보면은 순이익이 15조 5천억이고 영업이익이 20조 8천억, 상사 1회 사상 최대치인데 왜 저 때는 150조 못 올라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정상이에요. 자산 가치가 2016년도에 21조 정도, 2011년도에 25,650원일 때 7억 2,800만 주를 곱해주면 18조 6천억이 나옵니다. 근데 자산 가치가 20조인가 21조 이렇게 됐어요. 그러던 것이 주가가 막 빰빰빰 치고 올랐죠. 그러니까 PBR이, 자산 가치가 너무 PBR이 높아져 버린 거야.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급격히 둔화되면은 이거 모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17년도 안 나오지만 2017년도, 2018년도 2년 동안에만 얼마? 26조의 순이익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추가적인 순이익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하나투자증권이 지난해 8월, 10월 이때 전망했던 자산 가치가 얼마? 65조 수준이었어요. 65조 수준. 이해되세요? 그 자산 가치가 20조, 21조에서 65조 수준으로 올라와서 PBR이 안정화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순이익이 나오고, 거기에 성장성이 또 부각돼. 그러니까 고점을 넘기는 거야. 막연하게 그냥 아이고 뭐 기분 좋으니까 실적이 똑같은데 고점 넘기고, 윤정도는 곧다구로 얘기를 안 해요. 어디 가서 농담해라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실 거야. 들어보셨어요? 왜 하이닉스가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응? 야, 먼저 번의 실적이 더 좋은데 자산 최대치도 아닌데 왜 지금이 더 올라간다. 자산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때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다? PBR이 얼마다? 이걸 얘기를 안 하잖아. 못 하잖아. 그게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분석 내용이고, 윤정두는 거기에 플러스 뭘 봅니까? 수급 동향까지 싹 다 들여다보죠. 수급 동향까지. 그러니 백전백승을 할 수밖에 없죠. 어쩔 때는 시간이 더디게 걸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잘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 분명히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혼자서 잘하겠다 하는 생각 버리세요. 머슴한테 쇠경 조금 주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께 유리하다라는 거야. 오히려 여러분들께 윤정도 세경을 조금 더 주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자산 가치를 지키시는데 월등히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기관 지분 빼고 나면 개인들 지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또 4%의 매집이 단행됐어. 결론은 하이닉스 오늘 또 오늘 하이닉스 또 DB하이텍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이번에 장 빠지면 밀렸죠. 저점 대비 얼마나 가볍게 움직여. 방안에서 제일 저점에 평균 단가 맞춰놓으신 분이 52,000원인가 그래요. 물량 장난 아니게 갖고 있어요. 응? 40% 수익이야. 우리는 만족한다니까요. 뭐 하루에 따블라고 뭐 하루에 따블에 하루에 상한가 가고 그거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따지면 무슨 뭐 윤정도 2007년도에 2007년도에 한경에서 매출 1억을 가장 먼저 매출 1억 단위 턴 한국경제TV 와우넷에서 매출 턴으로 1억 이상 받은 사람 윤정도가 최초. 2000년 초반에 순이익 그 금액 얘기하는 건 그렇고 그럼 그 금액 가지고 지금 매매를 해서 계속 누적으로 갖고 가면 지금 우리나라 땅 절반을 샀겠네. 삼성 계열사 하나는 내 거가 돼 있겠네 지금.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논하지 마시고요. 사실상 시가총액 3조짜리 DB하이텍도 거래 대금이 빵빵빵 터져지지 않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 이런 종목만 매매하시라는 게 아니라 적절한 종목에 적절한 거래가 터질 때, 그리고 우리가 내일장 공략주 들여다볼 때 아니 뭐 윤정두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야 여러분 내일장 공략주 하이닉스 LG화학만 사세요 이렇게 하나? 솔루스 첨단 소재 시간에 상한가 갔는데 보도자료 하나 나오고 갔어요. 보도자료. 공급 계약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시가 나온 게 아니잖아. 오늘 공시 나온 게 없던데. 보도자료죠. 한경에서. 오케이 좋아. 공시 나오겠지 뭐 조만간 그러면. 현대바이오 펀더멘탈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솔루스 첨단 소재가 펀더멘탈이 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누적으로 보면 수익이 어때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효자죠. 그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윤정두인 거고 주력 포트폴리오를 잡아들이는 게 윤정두인 거고 그 상황에서 시장의 영향으로 손실이 날 때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윤정두가 그렇게 잘났으면 회원이 지금 몇십만 명 계셔야죠. 교육받고 장중에 스스로 대처도 해보시고 이제는 내가 독립해도 되겠다. 그렇게 독립하시는 분들 또 독립해서 전문가 활동 각 사이트에서 전문가 활동하는 친구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또 장하고 안 맞아서 도저히 안 맞아서 윤정두 때문에 손실만 나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근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의 시장 상황하고 또 손실률하고 또 이렇게 잡아들이다 보면 주력주에서 손실 범위 기준은 그나마도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손실 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력주의 평균 손실이 15% 20%다. 지난해 최고점 대비 지금까지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 셀트리온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카카오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기준에서 그리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카카오뱅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크래프톤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최고점에서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서 깨져 내려와서 50% 이상 60% 빠진 종목이 그걸 V장으로 돌린다? 아니죠. 시장이 4천 넘어가고 하면은 돌릴 수 있습니다. 에이 4천 언제가 진짜 먼저 번에 2600 찍을 때에도 2200으로 어떻게 넘기냐고 그랬었어요 다들.
어? 우리나라 역사상 2011년도에 찍어놓은 2200을 어떻게 2020년도에 넘기냐고 아우성들 칠 때 2020년도가 아니라 2017년도 그때 넘기죠. 그러고 나서 코로나19 찍고 나서 3천 넘긴다 했을 때 아우 어떻게 2600 찍고 코로나 발생했는데 3천 넘겨 3300 간 게 40% 오른 거예요. 응? 그때 들어 올린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와 현대차, 기아입니다. 나머지는요 못 가요. 순환성으로 그 이후에 한 바퀴 돌았지만 결국은 누적적으로 보니 어때요? 주도주는 역시나 IT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IT 극대형주. 지금 현재 기준에 시장 40% 올라와 있는데 삼성전자 240%, 하이닉스 420% 올라와 있어요. 그게 주도주인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실적이 뭐 사상 최대치 그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기존에 또 실적이 누적이 돼서 PBR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버겁지 않은 어제도 야간에 분명히 하이닉스, LG와 현대차, 카카오게임즈 우리기술 투자를 올려드렸어. 우리기술 투자 사실 오늘 매매가 원활치 않아요. 갭 상승 이후에 우리가 최대 따라붙을 수 있는 거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라고 해도 15%. 근데 우리기술 투자는 16%까지 밀리고 26%까지 갔다가 또 밀려서 대신에 하이닉스, LG와 카카오게임즈 나쁘지 않죠. 시장의 흐름에서 우리도 위메이드로 수익도 냈고 마지막에는 손절도 했고 12만 8천 원 손절하고 15만 원까지 가고 속상하고 근데 결국은 9만 원까지 깨졌는데 잘 됐다가 아니라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되돌림의 흐름은 그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LNF도 결국은 이번 조정에 다 정리하고 압축을 해놨죠. 언론 뭐 LG와 이렇게 정리하고 그럴 때 20만 원 언저리 뭐 21만 원 뭐 다 좋아. 그리고 훅훅훅 밀리는데 돌릴 땐 못 돌리고 돌릴 땐 못 돌리고. 근데 펀드멘탈이 월등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펀드멘탈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에 누적 수급이 그렇게 원활치 않은 상태.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 월등하게 세지지 않는 한 그들의 종목은 다시금 고점을 뚫기가 어려워요. 시장이 신고가를 내기 전까지는 3,300. IT는요. 시장이 3,300을 안 가더라도 IT가 고점을 넘겨서 시장의 흐름을 견인을 하는 거죠. 왜 자꾸 IT만 얘기하냐? 아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실적 제일 좋은 그냥 좋은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30년 만에 업황호조세가 연출이 됐던 시가총액이 3위까지 올라온 현대중공업 그쪽의 흐름이 삼성중공업 이런 쪽의 흐름이 시장 지수를 견인한 겁니다. 시장 300% 오를 때 33배 올랐어요. 그게 실적 주고 주도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차화정 랠리 때 자동차가 현대차 6배에서 기아 14배, 시장 150% 오를 때 차화정 랠리 때 그게 주도주인 거예요. 지금의 주도주는 실적이 그렇게 되는 업종이 IT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IT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죠? 되게 쉽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쉽고 되게 쉬운데 결국은 뭐야? 조금 흔들리면 못 견뎌요. 작년 8월, 10월 마지막 단계에서 하이닉스 다 털려요. 윤정도보다 똘똘한 세계 미국 1위인 자산운용사, 미국의 1위 자산운용사 IB죠.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부정적인 모선에 그 이전에 CLSA가 내. 근데 2위 업체인 골드만삭스는 긍정적으로 내요. 컨센서스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도 컨센서스가 실적 전망이 낮아지질 않아. 수급이 그렇게 꼬여지질 않았어. 결국은 PBR 1배 수준까지 내려온 PER 6배 수준으로 내려온 하이닉스가 지금은요. 효자죠. 시가총액 LG에너지솔루션 빼면 2위잖아요. 걔가 50% 오른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이 하이닉스의 15분의 1이야. 순이익이 12분의 1입니다. 조만간 불과 며칠 만에 바로 2위로 복귀할 거예요. 하이닉스는. 시가총액 차이가 이제 10%뿐이 안 나요. 하이닉스가 10%못 오를 것 같아 지금 상황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사상 최대치 시세를 돌파한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질문 주셨잖아. 3개월에 1,100만 원인가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추가 연장을 하시는데 제가 제일 버거운 건 우린 부채가 되잖아요. 2년씩 막 연장을 하셔.
왜? 윤정도는 대바꾸가 없어. 아주 특이한 케이스. 이번에 강연회 때 한번 진짜 말도 안 되는 할인율로 연장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1년씩 2년씩 일반적으로 다 1년씩 끊고 가입하시죠. 하이닉스의 지난해 말부터 이제 지금의 기준에 태민이 선생님 2023년 4월 2일이에요. 지금 이제 하이닉스, DB하이텍, LG화학 또 카카오 게임즈가 일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아마 일부 손실이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LG화학을 안 갖고 계신가? 하여간 나머지는 수익 기준이죠. 근데 약간의 농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스갯소리지만 DB하이텍에서 이제 최종 차익 실현하시게 되면은 10년을 가입하겠다 그러셨어요. 응? 10년을 하시겠다. 농담이 아니라. 농담이기도 하지만 농담도 아니지 또 한편으로. 주식하신 지 제가 알기로 2년 되셨다는 것 같아요. 2년. 그래서 2020년도에 시장 가지고 뭐 또 수익 좀 내시고. 응? 어찌됐건 오간 선생님 94,200원 40%, 태민 선생님 103,000원 25%, 푸른기준 선생님 116,750원에 40%. 그런데 이 가격대들보다 높으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이 가격대 기준이 이게 지금 저평가라고 해석을 하니까 우리가 시장 전체가 저평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특히 외국인이 아니 3,300만 주를 개인들이 뺏겼다니까요. 4%예요. 7억 2,400만 주 곱하기 7억 2,800만 주 곱하기 4%라니까. 유통 물량도 없는 애를 4%를 잡아당겼어. 금액으로 4조 가까이. 평균 단가 11만 8천 원에. 프리미엄도 없어 사실.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이 수익 범위 LG화학에서의 이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그 수익 범위. LG화학이 무슨 말도 안 돼. 물적 분할이 어쩌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2달 보름 만에 80% 오릅니다. 물적 분할 얘기 나오고 58만 8천 원까지 눌렸다가 16조짜리 53조까지 땡겼다가 6개월 만에 16조짜리를 53조까지 땡겼다가 250% 240% 상승한 이후에 25%뺀 거예요. 그때 물적 분할 얘기 나왔어. 그 물적 분할 뺐나? 차익 실현 욕구를 명분을 잡은 거지. 그러고 나서 25% 빼고 얼마? 79%를 올려요. 58만 8천 원에서 105만 원을 찍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물적 분할 얘기? 아니 이미 다 얘기 노출됐고 다 했는데 거기서부터 79%를 땡겼는데 그 다음에 무슨 물적 분할 얘기를 또 해. 왜 밀렸습니까? 시장도 흔들린 데다가 IPO가 좀 늦어지면서의 수급 논리였죠. 얘도 유통 물량이 없어. 외국인 50%, 대주주 40%, 기간 빼고 나면은 개인들 7% 8%뿐이 안 돼. 7%도 안 돼. 근데 무슨 툭하면은 무슨 뭐 물적 분할에 뭐 LG화학 얘기하는 거야. LG화학 물적 분할이 뭐 문제가 돼. 아유 진짜. 주성 엔지니어링은 주력은 아니에요. 수익입니다. DB하이텍도 주력은 아니에요. 수익이에요. 왜냐면 시가총액 비중이 시가총액이 3조, 1조 이렇거든요. 3조 1조라는 거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업체는 아닙니다. 이런 수익 범위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이 우리 전문가 그 후배들이 굉장히 잘못돼 있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히트를 치려고 그래. 히트를 치려고 그래. 종목 하나 뭐 상한가 하나 잡아준다고 까불까불대고 쥐들이 하지 왜. 내가 체험시켜줄게요. 니나 잘하세요야. 유료 전문가면 유료 전문가에 맞게 유료 활동을 하면 되는 거고 교육이 특화되어 있으면 교육 특화해서 제대로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거의 100이면 90 이상이 제가 판단할 때는 100이면 90 이상이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나 시장 수익률 조금만 더 났으면 좋겠어요. 그 시장 수익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보통 장 좋을 때 접근하시니까. 요즘에 장 많이 좋았다면서 1년에 한 20% 올랐다면서 예를 들어서요. 나 20%면 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인데 리스크는 좀 있다 해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될 거니까 나 1년에 뭐 그 정도만 조금만 내도 좋겠는데 근데 그게 20% 적은지 큰지 모르니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물론 윤정도도 똑같아 혼나야 돼 떼찌 해야 돼.
마케팅을 무슨 당일날 막 상한가야. 자 에디슨 EV 1월 10일 날 교육해드리고 1월 11일 날 이틀 연속 상한가 가고 10%더 올라서 86% 올랐습니다. 그거 수익 냈어 솔직히? 우리 계좌 다 까볼까? 우리 300명 되는 유료 고객님들 그 수익 냈을까? 문자도 안 나갔어. 문자도. 교육만 했을 뿐이고 몇몇 분들께서 라이브 방송 듣다가 이거 설명 들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이거 나 조금 들어갔는데 수익 났어. 근데 거기서 멈추고 비중 조절할 줄 알아야 돼. 야 이거 대박인데? 야 이걸로 대박 내주는 애들 있어? 나 그걸로 가볼까? 한 방에 죽는 거예요. 2017년도에 삼성전자 12억 하시던 사모님 한 분이 약국 가시는 부산 분인데 1억 빼가지고 신라전자 때 그 다음날 장난이 아닌데 1억 빼가지고 다시 더 샀더니 이거 끝내주는데 세상 돈이 다 내 건데 삼성전자 본인 말로는 10년 이상 하셨다고 하면서 그래서 윤정도한테 삼성전자 한 종목 갖고 있으면서도 1년 계약해갖고 들어와 놓고도 그 수익 잘 내시고 난 다음에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말이야. 신라전자 가지고 건물 또 하나 더 날렸지 뭘. 응? 그럼 윤정도 신라전 안 했냐? 신라전 했지 우리도. 왜 안 해요? 비중 안 들이지. 요만큼만 들어가세요. 최대폭 10%입니다. 20%입니다. 끝. 그리고 거래 터지고 거래 죽어? 15만 원 꼬리 달고 내려와 전량 매도. 반등 나오는데 거래가 안 실려 전량 차익 실현. 한 밀리니까 다시 한번 사볼까 편입.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가 안 실려. 손절 끝. 두 번 다시 보지 마세요. 끝. 그게 12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한국 BNC 7만 500원 6거래일 만에 2만 5,550원 70% 박살났죠. 그리고 반등 나서 3만 원대고 4만 원 가니까 그냥 또 건물 하나 팔아 또 샀지. 그거 얼마야 지금? 응? 의약품주들 바이오주들 그 장난꾸러기들 대주주분 8% 10%짜리 참 회사 이름 얘기하기도 참 조 단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1위 이렇게 1위를 살짝 찍었던 그런 종목들까지도 고점 대비 80% 90% 빠져 있어요. 지금 농담이 아니라. 아니 무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5% 빠져 있어요. 시가총액 1위라며. 셀트리온 제약이 65%, 68%.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3위였던 셀트리온이 60%. 근데 걔들은 수익 낼 때 다 내드렸잖아. 날짜도 안 잊어먹어. 지금 안 보여드릴 거야.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우리 목사님 같아 내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똑같아. 얘기해드려요. 2020년 3월 31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한가 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24%인가 26% 올라. 4월 10일 날 6,600만 주짜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갭 상승 4% 나와. 그래서 50만 원 출발한 다음에 60만 원대 훌쩍 넘겨가. 24%인가 26% 올라가. 왜 어떻게 다 잡아 먹었으니까 기억하지. 거래 터지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그날 하루에 거래 대금이 얼마였겠냐고. 셀트리온 그러고 나서 거래 터진 게 언제? 2020년 11월 11일 날 거래가 한번 살짝 터졌을 거예요. 11월 그쯤에. 그러고 나서 11월 23일일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오전장 상한가. 셀트리온이 24%인가 25%. 그때 거래 대금이 3조 6천억인가? 그래 우리나라 기록을 깹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0분의 1도 안 되는 게. 날짜별로 다 얘기해봐요. SK바이오사이언스 8월 10일 날 시가총액 26조까지 올라간 그 SK바이오사이언스 보름만이죠. 8월 10일 날 상한가. 8월 17일 날 추가 26% 그게 정점이야. 거래대금이요 4조를 넘깁니다. 그게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우리나라.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11일 날 8조를 넘기죠. 그 전에는 2조, 3조가 사상 최대치였어요. 어찌됐건 이러한 수익 범위를 주력주에서 잡아갈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시젠에서든 한진칼에서든 그 수익을 왜 못 먹어요? DB하이텍이든 주성엔지니어링이든 SK바이오사이언스든 셀트리온이든 거래 터지고 시세가 나오는데 위메이드든 왜 못 먹어? 못 먹는 게 바보지. 자, 단기 공략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일단 저 물 한 모금만 먹게. 저기 한번 갑시다. 교육의 힘. 얼른. 교육의 힘. 물 한 모금만 먹게. 저도 물 좀 마시고 삽시다. 교육의 힘.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일로 오시고. 교육의 힘. 각 채팅방에 열심히 올려주신 방은 도서 평상시에 안 나눠드리는 도서 한 권 통으로 드릴 거예요. 교육의 힘 한번 갑시다. 교육의 힘. 얼른. 엄지척 눌러주시고 자 어디서 많이 눌러주셨는지 보고 그리고 나서 자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 보면서 그 여러분들이 응? 오늘 기준의 변동성 나온 특히 이제 위메이드 같은 종목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잡을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정두가 욕을 먹더라도 윤정두가 바라보는 시각을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잘 오르는 종목에 대한 설명하기도 바쁜데 위메이드에 대해서도 더 오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더 오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전제 조건을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도서 이거 드릴 거예요. 도서. 그렇게 해서 이 도서 내용은 이렇게 6가지 챕터로 되어 있고 캔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초 내용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힘 봅시다. 그렇게 뭐 능동적이지 않으신데? 없어. 도서를 뭐 평상시 많이 받으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여드린 이 도서를 한번 뿌려드리고 바로 이제 교육 추가적으로 들어갈게요. 요런 내용들 다 03번 방 책 도서 전체를 드립니다. 교육에 힘 올려주시는 방만. 안녕하세요. 어이 감사합니다. 구독 엄지척 눌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교육의 힘 엄지척도 눌러주시고 VVIP 방 보세요. 좀 이따 이 VIP 방도 한번 더 보여드릴 거야. 얼마나 행복해하시고 하는지. VVIP 방은 맨날 주무시는 것 같아. 야간에 시황 들으러 좀 오시라고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국한돼 있으세요. 5번째 방 교육의 힘 오케이. 또 새롭게 오픈해드린 2대1 방 오늘 이제 오픈을 해드린 방이고 또 2대1 이제 기존 방 2대1 기존 방 어디 있어요? 교육의 힘 오케이. 도서 다 드려야지. 8개 방이 있습니다. 총 우리가 8개 방이. 그 중에서 이제 유료 방이 있고 8개 방 중에서 4개 무료 방에서만 교육의 힘이 올라왔네요. 그죠? 그리고 VIP 방이나 VVIP 방 이 방들 보시면은 VIP 방, VVIP 방 보실까요? 오늘 기준에 여기 보시면은 전부 VIP 방에서 뭐 오늘 200만 원 또 수익 나셨다고. 그 우린 이래요. 소박해요. 스코넷 5.94% 수익 나셨다고. 근데 이 스코넷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예요? 개별 매매 기준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축하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서도 이제 매매가 원활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비중, 또
다날 뭐 계상초에 차익 실현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 하이닉스 박희 선생님 20% 비중에서 5% 차익 실현하신 내용.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비중 81%이시구나. 제가 그럼 아까 다른 문거 잘못 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젠가? 다날 차익 실현 그거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주력주의 기준, 수익 종목의 기준 다들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 하셔야죠. 다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다시금 교육으로 넘어갑니다. 교육으로 넘어가서 기준점을 다시 또 잡아보시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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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현재 기준에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빼고 오늘 그 원고 내용 보시면 16일의 기준에 이제 그 뭐 위메이드라든가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라든가 뭐 오늘 뭐 엄청나죠.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축소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2,000억을 넘기면 10위 안에 들어와 버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거래가 적은 거예요. 굉장히 적은 겁니다. LG화학도 오늘 거래가 굉장히 적은 겁니다. 1조짜리도 없어. 종목별로 그냥 고르게 분산이 됐어요. 그냥. 그렇게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뭐 나쁘다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아주 긍정적인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1시 58분인데 윤정도 얘기가 딱 맞죠? 응? 윤정도 얘기가 딱 맞잖아. 그럼 결론은 뭐야? 내일 아침에 겁내지 마시라는 거 옥석 가리게 하고 오늘 변동성 확장됐던 종목군들 중에서 프리미엄이 컸던 종목은 내일 또다시 힘겨워질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미국장 더 빠져라. 정신 나간 거지. 그럼 윤정도가 올라야죠. 낙폭 줄여라야 기준이지. 나스닥 1.3% 밀리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밀려 내려오지 않았다. 미국 자체가 밀린 게 없었다. 사실상은 1월 대비해서 다 반등이 나와 있었다. 결론은 하루하루의 등락 범위 보지 마시고 지표가 CPI, PPI 또 소비자 소매 판매, 소비자가 아니라 소매 판매 이런 부분이 다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 올라간 거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이미 알려져 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긴축을 하는 거고. 금리를 올리는 거고. 결론적으로 수순대로 가면 돼요. 나쁘지 않다. 긍정적인 수순대로 가면 됩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분명히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검증해야 될 게 많다. 그런데 이 다날의 기준에서 신용이 9.53입니다. 위험 리스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날을 매매를 안 한 게 아니잖아. 노란톡에 와 계시면 이렇게 올려드려요. 근데 VIP 방과에 시차가 발생되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원활히 대처가 안 되죠. 그리고 다날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장중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야간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의 거의 90% 이상은 장중 매매가 원활치 않고 다날 좋다고 샀는데 왜 맨날 빠져? 내가 사면 고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날을 매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전문가들이란 친구들이 전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게 안정적인 수익률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개몽해드리고 시장이 두 달 보름 만에 시장이 40%또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2위 하이닉스 3위까지 올라온 LG와 그리고 현대차 기아만 가지고도 10위 안에 들어오는 현대차 기아만 가지고도 그 5종목이 계좌 수익률 80%를 내줍니다. 두 달 보름 만에. 그러니 그런 수익을 원하시면 됩니다. 80%가 아닌 대형주 기준에서의 추세 강화를 차분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몽을 시켜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내일 당장 상한갈 겁니다 하면 윤정도도 떼치. 그런데 다날을 매매를 가지고 가서 수익을 자 하이닉스 갖고 가면 수익 납니다. 다날 갖고 가도 수익 나는데 얘는 왔다 갔다 해요. 감당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멘토가 조금만 잘 이끌어드리고 잘 설득을 하면 이거요 힘들어요. 사실은요 윤정두가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했지만 교육해드리지만 장중매매 안 되는 분들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남들은 수익 대박 났다는데 아유 그 뻥쟁이들이 믿지 마시라니까 내 말 들으라니까 이렇게 해서 가야 돼. 그래야 경험을 안 하고도 따라올 수 있게. 가정교육이 잘 된 친구들은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가 아니더라도 너의 자아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따라오는데 교육이 좀 어릴 때부터 잘 안 된 경우는 우리 애들은 그냥 아빠한테 오면 맨날 게임이야. 하루 종일 게임이야. 말해도 이제 안 들어.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드릴 수 있는 멘토의 역할이 중요한 거지. 멘토가 윤정두가 수익을 내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수익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기아 실적이 있는 지금 시대의 주력주가 내주는 거죠. 그러면 다날의 경우는 꼭 그래도 하시겠다 그럼 비중 조절하세요. 장중에 매매가 원활치 않으신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 뭐 차익실현해서 이건 다 떠나서 다날의 5분봉을 놓고 보셔도요. 이거를 일주월봉으로 보시면 돼요. 일주월봉으로. 거래가 없으면 일봉이든 주봉이든 거래가 없으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횡보 내지는 하락한다. 이런 기준.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요. 요 이제 요렇게 보시면요. 움직임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돼?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순식간에 깨져 내려갈 때 어떻게 돼요? 거래가 없죠. 대형주는 변동률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또 프리미엄주는요. 한 방에 무너지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 한국 BNC가 7,500원 찍고 21,550원까지 내려오는데 거래일수로 6거래일 70% 밀리는데 6거래일 감당이 되시겠어요? 감당이 안 되시겠죠. 응?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을지, 윤정두 말을 들을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이게 내 맘대로 할 거야 해서 그냥 계좌 자산 다 깨먹을지. 대표님은 왜 이렇게 비싸요? 나는 내가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중요한 거지. 저쪽은 뭐 한 달에 30만 원인데 거기 가셔서 수익을 내시면 되죠. 근데 직장 다니신다며, 자영업 하신다며, 아니 골프 치러 가셔야 된다며. 그러면서 무슨 변동성 종목을 하냐고. 그럼 다날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날의 거래가 잘 보세요. 이렇게 기준 잡았을 때 뭘 거래를 장중에 올려드린 거 장중에 카톡방에 올려드린 겁니다.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우리 고객님들도 보시고 월봉 기준에 거래가 없죠. 얘 잉태형 이후에 잉태 확인형 그것뿐이 안 돼. 장학형이 나올 수도 없고 여기서도 지금 거래가 없죠. 반등은 나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첫날 장학형의 반등은 나왔는데 거래가 제한적이죠. 수급 범위가 1,500만 주는 실려줘야 된다 그래서 안 실려요. 결국 뚫고 가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뚫고 갈 수 있겠다 믿으려면 실적이 검증돼야 된다니까. 실적이 검증돼 있지 않으면 누군가 막 때려 산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누군가 때려 산 흔적이 막연하게 저 빨간색 양봉이었으니까 매집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고빈도 거래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고. 결국은 다날은요. 안 된다. 거래가 터질 때만 된다. 거래가 터져서 윤정두가 여기에 이 범위에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돼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비중을 안 달고. 지금은요.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를. 전망해 주세요. 전망이 돼? 내일 아침에 돼봐야 알지? 우리 기술 투자 마찬가지입니다. 아 얘가요 어쩌고 저쩌고 그거 어떻게 알았어? 증권사 보고서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았냐고. 보도자료 본 거잖아. 그러고 무슨 뭘 윤정두는 이거 어제 왜 올려줬는데 시간에서 상한가 같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에서 움직임이 나오면 그러면 그 범위에서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라고 무방 중이에요. 네 방송 네네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해드린 범위라 기준이란 말이에요. 위메이드 없어요 하셨는데 위메이드 설명드릴 거예요. 위메이드 지금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뭐 손자로 위에서 했습니다. 그거 의미 없어. 우린 손실 안 받나? 마지막 들어오신 분들은 손실 무지하게 받지. 8천억에서 7조 5천억까지 갈 때 수익 어마어마하게 냈지만
밀려 떨어져 내려올 때 손실도 감당이 안 돼요. 또 사실은 그런 변동성 매매에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안 쳐다보신 분들도 많고, 하필이면 나는 들어갔더니 내가 고점이신 분들도 있어요. 대형주의 실적주의 주도주는 그런 케이스가 드물어요. 어느 가격에서든 편입의 기준이 비슷해지고 정점에 달해서 흔들렸다 할지라도 버거움보다는 뭐 흔히 얘기하는 존버가 꼭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죽을 수 있어요, 자칫. 그렇지만 대형주의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은 업황 자체를 놓고 보면서 대처할 수 있다. 우리 기술 투자의 경우에도 거래 대금이 좀 더 신뢰됩니다. 아직까지는 얘 안 돼요라고 표현할 이유도 없어요. 다만 이제 일봉에서 윗꼬리 달리고 음봉인데 이 부분의 흐름이 이걸 이겨내려면 주봉에서의 거래 확인돼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다면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했던 게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 거고, 안 갖고 계시면 못 들여다봐요. 거래가 또다시 터져야 됩니다. 얼마? 최소 범위 2,500만 주 이상 터지고 양봉해야 돼. 내일 개장초부터 그러면 최소 범위 25만 주 이상씩 거래가 동시효과에 수반되고 움직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예? 그러면 궁금해하시는 거 위메이드 한번 볼까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위메이드를 지금 기준에서 들여다보실 수 있는 거는 월봉 기준에서 뭘 말할 수 있어? 없죠. 얘처럼 이렇게 해서 상승 장악 확인형이 뜨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월봉에서 볼 게 없어. 주봉에서는 굉장했었어요. 예? 무증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주봉의 지금 기준에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허벌나게 터져요. 하루에 600만 주 이상 터져요. 이건 매물이야. 이건 엄청난 매물이 된 거예요. LG와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은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어. 농담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매물이 있어. 걔네들이 아무리 미끄러져 내려와도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는 10% 미만이에요. 메이저들끼리의 흐름이기 때문에 메이저가 지들이 3만 원에 팔았다고 3만 원 밑에서 못 사? 메이저라는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위탁 자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가가 형성되는, 또 비중이 형성되는 그 기준에서 그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매매를 합니다. 즉 실적이 개선돼 있고 업황에 대한 해석이 긍정적이라면 지들이 3만 원에 팔았어도 다시 3만 5천 원에도 다시 담습니다. 그게 메이저들의 매매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들의 기준은 개인들의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방향성에 좌지우지된다. 예? 결론적으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8천억짜리를 7조 5천억으로, 그것도 대표이사가 나서서 우리 끝내줍니다라고 많이 액션을 취해줬죠. 땡큐 하죠, 수익 낼 때. 근데 지금은 아니야. 고점 대비 낙폭과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고점 대비 낙폭과대의 인식을 잡기보다는 고점 대비해서 어떤 기준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낙폭과대 기준이 아니라 프리미엄이 빠진 기준이다. 저점 대비해서 여전히 8천억 대비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와 있다. 그걸 또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 없잖아. 오, 그럼요. 그 부정적인 펀더멘털적으로는 아직 확인해야 될 게 많으니, 그럼 기술적으로 놓고 보자.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여기다 구름대 깔아놓을까? 볼린저 밴드 깔아놓을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전부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에 대한 보조지표입니다. 요즘은 그리고 변동성 큰 거는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을 봐야죠. 그러면 주봉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상승 장악형이 돼야 돼요. 꼭 장악형이 떠야 되냐? 그게 아니라, 꼭 장악형이 뜨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면서 거래 대금이 터져 있어야 되는, 최소 5MA, 20MA를 터트리고 들어올려야 매물을 소화하고 신뢰도가 높아진다. 다른 쪽 매물 다 필요 없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물 필요 없어. 걔네들이 무슨 매물이 있냐고. 유통 물량이 없는데. 개인들이 그 가격에 막 어마어마하게 사갖고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 음봉의 크기가 눈으로 보시는, 캔들 우습게 보지 말라니까 진짜. 그냥 종가 여기였잖아요. 일본 기준에 캔들이 이따만한 캔들이 지금 이게 우스워요? 얘를 치고 돌리려면 거래가 어떻게 돼야 돼? 어마어마해져야 돼요. 오늘 외국인이 샀는데 왜 그래? 기관이 샀는데 왜 그래? 30만 주? 1%도 안 돼. 뭔 소리 하는 거야? 1%도 안 샀어. 그리고 12% 올렸어. 그리고 앞전에 판 건 생각 안 해요? 공매도 대차 상황, 얘한테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면서 돌리는 흐름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의하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낙폭가 되니까 아니면 야 이거 끝내주는데 고점에서 보니까 그래요. 예? 아시겠어요? 응? 그래야 이런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야. 확정을 지어야지 수익인 거지. 확정을 못 지면 수익이 아닌 거예요. 어? 남들처럼 다른 분들 수익 난 것처럼 기준 잡아야지. 응? 그래야 뭐 NHN 벅스 개별 매매 기준에서 보는 거지. 개별 매매. 이거를 상한가 가서 2천억짜리를 이거 어떻게 살 거예요? 이거 상한가 가서 2천억이 살 수 있어요? 뻥쟁이들. 장악형이 떴습니다. 거래가 더 터져야 돼. 거래가. 이렇게 터져야 되니 이렇게. 응? 그래야 여기서 잠깐 매매를 하는 거죠. 그조차도 안 하는 게 맞고. 마찬가지입니다. 뭐 NHN 벅스든 뭐든 휴마시스 내일 투자 경고만 아니면 한 번쯤 볼 수 있어요. 딴 게 아니야. 회사가 좋아서 아니지. 거래대금 거래량이 수반돼 있으니 또 맹신하지 마세요. 50만 주 산 거는 그거는 50만 주 사봐야 1.한5% 되나요? 1.4% 50만 주 사봐야 의미 없어요. 다만 유통 물량을 잡아갔다라는 거 매집의 개념보다도 혹은 단기 성향의 수급이라면 한 바퀴 들어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들도 매집을 해서 10% 수익 냈다. 이 안 해. 딱딱 맞아 떨어지는 흐름. 저 샛별형의 주봉의 기준에서 저 샛별형의 주봉의 기준에서 거래가 어떻게 돼서 수반돼 있잖아. 거래가 수반돼 있잖아. 샛별형 주봉 그 기준에서. 그리고 상승인 때 확인형이 떠요. 샛별형의 크기는 더 커져 주봉에서. 밑에는 일봉은 상승인 때 확인형이야. 그러나서 상한가 가버려. 이 샛별형 뜨고 상승인 때 확인형이잖아요. 1월 27일 날 야간 교육이잖아. 1월 28일 날 상한가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고 있을 때 들여다봐서 그 거래가 터지면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음봉 떨어지고 일봉 보세요. 음봉 떨어지고 거래 급격히 감소하죠. 앞부분에 거래 빠바방 터지고 막 상한가 같던 그 거래 대비 주봉에서도 거래 어찌됐건 감소하잖아. 여기서 목요일 금요일 날 미친 듯이 터져줘야 돼. 얼마나? 2천만 주 3천만 주 이상씩. 그래야 추세 강화되네 다시. 그거 아니면 휴마시스 할아버지가 오셔도 못 들어가. 녹십자 MS 상한가 가서 2천억짜리를 어떻게 매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상한가 가서. 그러니까 윤정도가 샛별형이 떴습니다. 개별 매매 가능합니다. 2월 7일 날 보여드렸잖아요. 2월 3일 2월 7일 날. 그럼 그 이후에 거래 없을 때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래 터지면 들어가지. 말이 쉽지. 그러니까 직장 다니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못해. 그럼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신 VIP 회원님들은 안 해. 윤정도가 사라도 안 사. 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 사는 케이스는 뭐냐? 잘 모르시는데 옆에서 윤정도 같은 친구들이 나서서 녹십자 MS 끝내주죠. 자, 매수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수익 내는 건 좋은데 결국은 이런 데서 수익 낸 거는 이런 데서 망합니다. 오래 못 가요. 1, 2년 보냐고. 한두 번 보냐고. 이 수익 범위들을 1, 2년 보고 한두 번 봐요. 보통 일반적으로 2+1 가입하셨다가 일반적으로 그냥 다 1년, 2년 이렇게 끊으시는 거예요. 다. 왜? LG화학 남들이 욕할 때 이런 데서 수익 잡아내니까.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사랑해요. 얼른.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에요.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시원하게. 사랑해요 출석 체크. 사랑해요 LG 투건 들면 목요일날 얼마 올라갔어요? 9%. 투건 들면 얼마 올라갔어요? 투건 들면 어제 5%. 또 투건 들면 오늘 얼마? 5%. 투건 들면 5%. 투건 들면 9%. 매집이 그만큼 돼 있는 겁니다. 1월달 이후에 1조 2천억 이상의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 이젠 더 이상 하방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물적 분할 언급이 나왔을 때 깨져 내려갔던 가격이 60만 원, 58만 8천 원. 이번에 60만 원 언저리. 시장이 뭐 400포인트 깨져도 끄떡도 안 해. 이벤트 하나 딱 해드려요. 3+2 그리고
얼마? 6 플러스 6까지는 해드릴 테니까 내일 당장 함께 하셔야죠. 지금 전화 바로 하세요. 바로 하셔서 우리 직원분이 주무셔서 못 받아. 그럼 내일 아침에 8시까지 출근이니까 전화 오겠지. 그러면 동시효과 때부터 같이 들여다보고 가지고 계신 물량 다 정리하고 주력주로 잘 태워서 원금 회복이 아닌 수익 기준을 잡으라고요.